한동훈 대표가 이제 소위 반윤의 이제 잠재적 대선 주자라고 본다면 또 대선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? 그날 사퇴 기자회견하는 거 보니까 세력도 없고 대표하면서 대선으로 다가가기 위한 인정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.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보면 안 됐다 이런 느낌이 하나 있고요. 그다음에 못 미쳤다. 한동훈의 특히 이제 대표로 당선된 이후에 여당 대표로서의 정치가 대선으로 이렇게 비상하기에는 못 미쳤다. 조심스럽겠습니다만은 친윤 중에서는 좀 떠오르는 이름이 있으십니까? 글쎄, 살아남을 현재 상상할 수 있는 여권 대선 후보 중에 이 아직도 폭탄이 이제 명태균 폭탄이 있는데 남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친윤 중에 나오기는 나올 거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. 그래서 저는 주술과 같이 네. 모두 까기를 했던 네. 홍준표 시장 한 명 빼고는 뭐 경선 흥행 요인은 범보수가 더 많다고 할 수 있겠죠. 이런 부족한 컨벤션 효과가 야권에는 악재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요? 국민의힘 내에서는 컨벤션 효과 뭐 이런 거 기대하기는 어렵다. 그런 상황. 그러니까 정동영 후보가 최대 표차로 진 것처럼 예. 어차피 그런 경선으로 컨벤션 효과가 경선 진행되는 과정에 열린우리당 대선 후보 지지율이요 0.3%부터 0.0 나온 사람도 있고 0.3%부터 최대 7% 요 사이였어요. 후보들은 많았는데 딱 지금 그 상황이거든요. 이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지금 뭐 아무튼 여권이 좀 불리한 상황인데 차기 범여권 대선 후보는 친윤, 뭐 반윤 어느 쪽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? 저는 친윤에서 나온다고 봐요. 친윤. 예.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제 소위 반윤의 이제 잠재적 대선 주자라고 본다면 또 대선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? 그날 사퇴 기자회견하는 거 보니까 저는 후회하지 않는다, 탄핵 후회하지 않는다, 뭐 이거 하고 또 뭐 지지자들한테 내가 여러분을 지키겠다 하고 이런 거 뭐 정치하겠다는 얘기인데 마지막에 이재명 대표를 비판을 해요. 그래서 그건 대선하겠다는 얘기거든요. 그래서 이제 대선 레이스에 동참을 할 텐데 세력도 없고 대표하면서 대선으로 다가가기 위한 인정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.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보면 안 됐다 이런 느낌이 하나 있고요. 그다음에 못 미쳤다. 한동훈의 특히 이제 대표로 당선된 이후에 여당 대표로서의 정치가 대선으로 이렇게 비상하기에는 못 미쳤다. 그래서 저는 안 됐다, 못 미쳤다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은데 그런 세력도 없고 그동안 과정이 민심이나 대중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과정들이 아니었고 그래서 오히려 그냥 처음 출발했을 때보다 형편없이 지금 한 자리 숫자로 뚝 떨어진 거 아니에요? 그럼 결국 뭐냐면 한동훈 대표는 지지율을 가지고 트라이를 할 수밖에 없어요. 근데 지지율이 지금 이제 오세훈 홍준표하고 비슷해졌잖아요. 그러면 뭘 갖고 할 거냐? 그다음에 여권도 야당도 마찬가지지만 대선 경선 제도를 보면은 당원 몫이 있잖아요. 당원 몫. 네. 여기서 제가 보기에는 이 지지율도 비슷한데 지지율이라는 게 이제 여론조사상의 지지율 아니에요? 그런데 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투표 있잖아요. 이런 데서는 과연 경선에서 그걸로 뒤집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쉽지 않다고 봅니다. 한동훈 대표가요. 예, 그래서 윤 대통령이 만약 탄핵된다고 이제 가정을 해본다면 실패한 정당에서 친윤이 또 대선 후보가 되는 이런 진짜 그래서 힘없는 괴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친윤이 된다고. 이게 좀 조심스럽겠습니다만은 친윤 중에서는 좀 떠오르는 이름이 있으십니까? 저는요. 이게 지금 이 시간 동안에도 명태균 게이트 저는 선거 게이트라고 보는데 명태균 게이트의 시계는 지금 초침은 가고 있거든요. 지금 뭐 명태균 소유 황금폰 뭐 포렌식도 끝났다 그러고 거기에 윤 대통령 부부뿐만이 아니고
유력한 정치인 대권 후보 다 거론되잖아요. 한동훈 빼고는 다 있잖아요. 거기다가 이제 건진폰이 또 법사폰이 또 지금 압수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런 게 탄핵 정국과는 무관하게 그냥 검찰이 이걸로 수사를 늦추거나 굳이 이것에 대해서 감추거나 비틀거나 할 필요가 없거든요. 그래서 명태균 시계가 같이 가기 때문에 글쎄 살아남을 현재 상상할 수 있는 여권 대선 후보 중에 이 아직도 폭탄이 이제 명태균 폭탄이 있는데 남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친윤 중에 나오기는 나올 거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. 그래서 저는 네. 주술과 같이 네. 모두 까기를 했던 네. 홍준표 시장 한 명 빼고는 아, 의미 없는 후보들은 나올 수가 있겠죠. 사실상 친윤이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아무튼간에 그러니까 친윤과 반윤 뭐 어디 분류하기 힘든 인물이 나오겠네요. 그러면 분류하기 힘든 인물이 아니 친윤이죠. 다 저기 뭐 한동훈 빼고는 다 친윤이죠. 그런데 이제 홍준표 시장님은 모두 까기 했잖아요. 다음 그렇죠. 대선에 네. 나올 만한 사람은 뭐 자기 당이든 남의 당이든 전부 깠거든요. 한동훈과 뭐 다 깠, 나경원과 뭐 원희룡과 오세훈과 당연히 이재명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. 네네. 그래서 그게 주술처럼 박혀서 그런지 몰라도 홍준표 정도만 남을 가능성이 커요. 아니면은 의미 없는 후보. 의미 없는 후보. 예, 뭐 원희룡 뭐 이런 사람들. 그러니까 의미 없다는 건 좀 어떤 의미에서 의미가 없다? 지지율이나 이미 네. 이제 대선 레이스를 하기에는 기력도 없고 에너지도 빠지고 명분도 상실하고 새도 없고 지지조도 네. 구축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 얘기죠. 알겠습니다. 여당이 좀 희망을 가질 만한 어떤 요소를 좀 얘기해 보자면 지금 만약 이제 범보수 확률이 낮다고는 얘기하셨지만 범보수에서 이제 한동훈, 이준석, 오세훈, 홍준표 등의 인물이 이제 대선 후보 경선 또는 단일화에 나선다면 뭐 경선 흥행 요인은 범보수가 더 많다고 할 수 있겠죠. 이런 부족한 컨벤션 효과가 야권에는 악재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요? 이제 두 가지도 나눠서 보고 싶은데요. 네. 하나는 이제 이준석은 이제 다른 당에 있으니까 네, 빼고. 이준석 대표는 일단은 후차적인 요소라고 보고 한동훈, 오세훈, 홍준표 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. 한동훈 대표는 이제 저는 뭐 대선 참전한다고 봐요. 참전한다. 예. 세 분인데요. 오세훈 시장이 그 안에 별일이 없어야죠. 명태균이라든가 하여튼 뭐 이런 게이트에 뭐 홍준표도 마찬가지지만 상대적으로 리스크는 명태균 리스크는 오세훈 시장이 더 큰 것 같아요. 그래서 딱 이렇게 세 명이 그대로 유지될지 잘 모르겠고요. 네. 그 다음에 하나는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저런 이유로 정말 거의 이 지지율이 한 자릿수 갔던 이 노무현 대통령 임기 말 열린우리당 지지율도 그때 막 그랬거든요. 그때 대선 경선을 했어요. 손학규, 정동영 두 분하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? 유시민 작가도 있었고 한명숙 총리 뭐 이런 분들이 했어요. 제일 지지율 높았던 분이요 7%, 8%. 그러니까 손학규 뭐 이런 분. 잘 나왔을 때 조사 결과가 잘 나왔을 때 7%, 8%. 그다음에 정동영 장관이 그 밑에 뭐 4%, 3%. 근데 다 소수점 이하도 있고요. 뭐 1%, 뭐 2%, 뭐 0. 몇 프로 이랬어요. 지금의 국민의힘 상황하고 유사해요. 그래서 지금 뭐 이 계엄 후에 조사 결과 보면 전부 뭐 5%, 6% 이러잖아요. 한동훈도 7%인가 뭐 일로 떨어지고. 그래서 그때하고 좀 유사한 상황이에요. 그리고 나서 대선 결과도 비슷할 것이다. 그때 그때는 뭐 이길래야 이길 수도 없는 거고요. 네, 역대 최고 차이로 이명박 대통령이 된 거 아니에요. 네네네. 그런데 그때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. 열린우리당은 그래도 후보를 좀 찾아보려고 대선 후보를 백방으로 뛰었죠. 그리고 손학규 대표가 이제 저쪽을 탈당을 했잖아요. 네네. 그리고
하여튼 이 경선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됐는데 네네.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. 그런데 지금 다른 후보를 찾으려는 노력을 할 수 있는 여력도 없고 생각도 없어요. 국민의힘은 예. 자신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. 형용모순이라고 표현될 정도의 그 엉뚱한 짓을 하고 있고요. 그다음에 여기 리딩할 수 있는 지도자도 없고 그런 능력이 안 돼요. 윤 대통령이 그렇게 형편없는 당을 만들어 놨어요.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다시 친윤이 당을 잡고 있어요. 후보도 있어요. 그러니까 새로운 후보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도 없고 할 이유도 없어요. 능력도 없고. 그래서 요 판으로 이제 치러지는데 그때 생각하면 거의 비슷할 거다. 5%짜리, 6%짜리를 놓고. 그래서 그래서 국민의힘 내에서는 컨벤션 효과 뭐 이런 거 기대하기는 어렵다. 그런 상황입니다. 그러니까 정동영 후보가 최대표 차로 진 것처럼 예. 어차피 그런 경선으로 컨벤션 효과가 경선 진행되는 과정에 열린우리당 대선 후보 지지율이요 0.3%부터 0.0 나온 사람도 있고 0.3%부터 최대 7%요 사이였어요. 후보들은 많았는데 딱 지금 그 상황이거든요. 국민의힘이. 그래서 뭐 경선을 해도 그것 자체로 무슨 컨벤션 효과 내지는 반전의 어떤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것을 갖고 오기 어렵다. 저는 그렇게 봅니다. 알겠습니다. 지금 준비한 질문의 절반 정도 진행했는데요. 분량은 좀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이호승 기자가 지금부터는 질문 드리겠습니다. 네, 그 수석께서 좀 전에 그 17대 대선 말씀하셨잖아요.